11장에서는 벡터와 공간에서 기하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먼저 11.2에서 벡터의 기본 개념과 성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이 벡터라고 하는 거랑 스케일러 이거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요. 벡터와 스케일러의 차이가 뭘까요? 네, 벡터는 크기와 방향 둘 다를 갖고 있고 스케일러는 크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벡터를 속도나 힘과 같이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진 양을 가리키는 데 사용을 해요. 그래서 벡터의 정의를 다시 살펴보면은 스케일러는 크기만 갖고 있고 벡터는 속도나 힘 둘 다 갖고 있어요. 속도와 힘.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가진 양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고 벡터는 보통 화살표 또는 유향선분 이것을 이용해서 나타내고 화살표의 길이는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고 화살표는 벡터의 방향을 나타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러한 선분, 화살표 또는 유향 선분을 그었을 때 여기 점을 시점이라고 하고 이거를 종점이라고 하고 벡터는 벡터의 앞글자 V를 따서 V 위에 화살표를 붙여서 쓰거나 아니면은 보통은 우리가 인쇄된 책 같은 경우에는 굵은 글씨를 쓰는데 우리가 손글씨로 쓸 때는 굵은 글씨를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V에 옆에 한 줄을 더 그어서 표현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벡터는 예를 들어서 1,2이면은 이거는 2dimension 있어요. 2차원 공간 안에 있는 거고 만약에 V가 3,0,5이면은 이거는 3dimension에 있어요. 그래서 벡터의 연산들 우리가 벡터를 더하고 빼고 곱할 건데요. 11.2에서는 먼저 합과 뺄셈을 다룰 거예요. 그러면 벡터를 더하고 뺄 때에는 반드시 차원이 같은 거일 때에만 벡터의 합과 뺄셈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벡터의 합은 정의를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차원의 벡터에 대하여 벡터의 합을 어떻게 할까요? 벡터의 합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두 벡터 u와 v가 있는데 v의 시작점이 u의 끝점과 일치를 시켰을 때 그래서 만약에 u 벡터가 이렇게 있고 v 벡터가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이 v 벡터의 시작점을 u 벡터의 끝점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벡터죠. 여러분 벡터는 다른 위치에 놓이더라도 크기가 같고 길이가 같고 방향만 같으면 같은 벡터예요. 지금 제가 다른 위치에 그렸지만 이 두 벡터는 실제 같아요. 그래서 V의 시작점을 U의 끝점에 일치한다고 했을 때 이때 U와 V의 합 벡터는 이렇게 제가 지금 굵은색으로 한 거 U와 V 합 벡터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리고 실제 계산을 할 때에는 여러분이 성분끼리 더해서 계산을 하면은 벡터의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 1번은 그림 5에 A와 B의 합을 그리는 건데 그림 5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은 그림 5에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이런 방향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메소드는 삼각형의 법칙. 그래서 A 벡터를 이렇게 그리고 이 A 벡터의 끝점에 B 벡터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답은 A 벡터 시점에서 B 벡터의 끝점까지 연결한 빨간색 부분, 이 부분이 A와 B의 합 벡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평행사변형의 법칙이라고 불려요. 이 방법은 A와 B의 시점을 일치시킬 거예요.
그래서 제가 A 벡터를 그리고 B 벡터를 이렇게 시점을 일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A와 B로 결정되는 평행사변형, 네, B에도 평행이고 A에도 평행이 이런 거를 그렸을 때 이때 이 평행사변형의 네, 시점에 마주보고 있는 점, 이 점을 끝점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은 이 부분이 바로 A 플러스 B 벡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삼각형의 법칙이랑 평행사변형의 법칙, 두 가지 법칙을 살펴봤는데 왼쪽에 보이는 A 합 B의 벡터랑 오른쪽에 보이는 A 합 B의 벡터가 네, 방향이 일치하죠? 네, 제가 손으로 그려서 그런데 실제 크기도 일치해요. 그래서 벡터의 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 법칙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의 스케일러법 정의는요. 어떤 벡터 V가 있을 때 이 V는 2차원이면은 V1, V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V가 만약에 3차원이면은 V1, V2, V3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C는 그냥 스케일러예요. 그래서 CV는 이 각각의 성분에 모두 다 C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CV1, CV2 이렇게 되거나 또는 CV는 CV1, CV2, CV3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뭘까요? 네, 기하학적인 의미는 만약에 V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V. 그러면 EV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거의 같은 방향으로 길이를 2배 해준 거. 네, 2배 해준 게 EV가 되는 거고 초록색으로 그린 거. 그러면은 마이너스 3V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4는 이 파란색 벡터의 반대 방향이 돼요. 그래서 1배, 2배, 3배. 그래서 지금 총 이렇게 빨간색 벡터가 마이너스 3V. 그래서 원래 주어진 벡터와 반대 방향이 돼요. C가 음수이면. 그래서 정리를 읽어보면은 C가 양수이면 같은 방향이고 C가 음수이면 네, 반대 방향이고 만약에 C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벡터가 0이면은 네, 0벡터가 됩니다. 벡터의 차는 우리가 합을 이용해서 정의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U에서 V 벡터를 뺀 것, 이 차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은 네, U와 마이너스 V를 더한 걸로 쓸 수 있고 여러분 마이너스 V는 어떻게 표현을 하죠? 마이너스 V는 V와 반대 방향이에요. 우리가 방금 전에 스케일러 곱 정의를 하면서 마이너스 V를 한 거는 반대 방향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V는 V의 반대 방향인데 그 V의 반대 벡터 마이너스 V를 그린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법칙을 이용해서 네, 마이너스 V와 U를 더해도 되고 또는 V 플러스 1 마이너스 V가 U잖아요. 왜냐하면 V가 이렇게 캔슬되니까 네, 그래서 삼각형 법칙을 이용해서 네, U-V에서 마이너스 V를 더해서 U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은 3차원 공간상의 점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점과 벡터는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보통 점을 표현할 때는 A는 이라고 쓰지 않고 A의 괄호를 써요. 네, A의 괄호를 쓰면 점이에요. 그래서 점이 x1, y1, g1, B는 x2, y2, g2 이런 두 점이 지금 3D 공간상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A, B.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A를 시점으로 하고 B를 종점으로 했을 때 이런 벡터가 나오겠죠. 파란색. A를 시점으로 하고 B를 끝점으로 하는 이런 벡터. 이 기호는 A, B 위에 화살표 표시를 하면은 A가 시점이라고 약속을 할 거고 B가 끝점 또는 종점이라고 약속을 해요. 아니면은 이렇게 A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점으로 줘줬을 때 벡터를 어떻게 구하죠? 점으로 줬을 때 벡터는 여러분 여기 어딘가에 원점이 있을 거예요. 원점 O.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구하죠? 지금 시점이 A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서 B로 가야 되죠. 그러면은 AO, OB 이렇게 가면 되죠. 시점이 A니까 A에서 시작을 해서 AO에서 OB 여기가 끝점이잖아요. 그러면은 AB라는 벡터는 AO 시작을 해서 OB로 가는데 AO 벡터 대신에 OA를 쓰면은 반대 방향이 되죠. 그쵸? A에서 시작해서 O로 가는 벡터는 O에서 시작해서 A로 가는 벡터의 반대니까 음수부호를 붙여줘야 돼요. 여기서 O는 원점 0,0,0점을 의미해요. 플러스 OB. 보통 마이너스를 뒤에 쓰니까 제가 OB를 앞에 쓰고 OA를 뒤에 쓸게요. 그래서 OB. OB가 뭐죠? X2, Y2, G2에서 빼기 OA니까 X1, Y1, G1이고 벡터의 뺄셈은 각각 성분끼리 빼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면에 슬라이드에 정리된 것처럼 X2 빼기 X1, Y2 빼기 Y1, G2 빼기 G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 시작점이 2, 마이너스 3,4이고 끝점이 B예요. 마이너스 2, 1,1. 그래서 보통 시작점을 A 앞에 쓰고 끝점 B를 뒤에 써요. 그럼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유도한 거에 의하면은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니까 마이너스 2, 1,1에서 2, 마이너스 3,4 이렇게 빼주면 돼요. 벡터의 뺄셈은 각각 성분을 빼요.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2를 빼고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주고 1에서 4를 빼주면 돼요. 계산하면 얼마죠? 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바로 시작점이 A, 2, 마이너스 3,4이고 끝점이 B, 마이너스 2, 1,1인 이 유형 성분을 벡터로 나타낸 식이 됩니다. 다음은 벡터의 크기 또는 길이, 영어로는 magnitude 아니면 length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기호 표현을 먼저 볼게요. 기호 표현은 여러분 절대값처럼 생긴 건데 양변에 발을 하나 그어주거나 그래서 A 벡터의 크기 양변에 발을 그어주거나 아니면은 양변에 발을 두 줄씩 그어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벡터의 크기 또는 길이, magnitude 아니면 length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주로 2차원하고 3차원 벡터를 다룰 거기 때문에 2차원 벡터는 성분이 두 개 있는 거. 그러니까 A1, A2 성분이 두 개 있는 거고 3차원은 성분이 몇 개죠? 네, 3개예요. 이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죠? 네, 각각 성분을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를 씌워주면은 바로 그 벡터의 크기 또는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4차원 벡터의 크기를 구할 수 있을까요? 4차원이면 성분이 몇 개죠? 4차원이면 성분이 A1, A2, A3, A4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기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계산도 똑같이 A1제곱, A2제곱, A3제곱, A4제곱 이렇게 돼요. 마찬가지로 10차원, 100차원, N차원까지 우리가 일반화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로 미적분할에서 다루는 거는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는, 즉 눈으로 여러분이 그래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것만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2차원하고 주로 3차원 벡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에는 벡터를 연산을 할 건데 이런 벡터가 지금 2차원인 경우에는 같은 차원에 대해서만 연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A, B가 지금 첫 번째는 2차원의 경우 덧셈하고 뺄셈하고 상수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시면은 여기는 덧셈 그리고 뺄셈 그리고 스칼라고 여기서 C는 그냥 스케일러예요. 그래서 덧셈은 각각의 성분끼리 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성분 A1, B1을 더해서 적어줬고 두 번째 성분끼리 A2, B2를 더해서 적어줬어요. 뺄셈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성분끼리 빼서 적고 두 번째 성분끼리 빼서 적어주면 되고 스칼라 곱은 이 C를 모든 성분에 다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C의 A1, A2니까 C를 이렇게 CA1, CA2 이렇게 해주면은 스칼라 곱이 됩니다. 여러분 3차원 벡터도 마찬가지로 성분이 하나 더 늘어났어도 덧셈과 뺄셈 그리고 스칼라배는 덧셈, 뺄셈은 각각 성분끼리 더하고 빼주면 되고 스칼라배는 모든 성분에 다 상수배를 해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제를 풀어볼게요. 이제 4번은 A는 4,0,3, B는 -2,1,5 벡터예요. 지금 점과 표현의 다른 점은 벡터는 equal sign을 써요. 점은 equal sign 없이 그냥 쓰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A 벡터의 크기. A 벡터의 크기는 각각 성분을 제곱해요. 그러면 4제곱, 0제곱, 3제곱, 루트 씌워주면은 계산하면 얼마죠? 16 더하기 9는 25니까 25, 루트 25는 5가 돼요. A 합 B는 각각 성분을 더해요. 그러니까 4-2, 0 더하기 1, 3 더하기 5 이렇게 각각 성분을 더해서 계산해주면 얼마죠? 2,1,8이고 A와 B의 차는 각각 성분을 빼요. 그러면 4 빼기 2 하니까 플러스 2, 0 빼기 1, 3 빼기 5 해주면 얼마죠? 6, -1, -2가 돼요. 그리고 3B 구해볼게요. 3배의 B벡터가 지금 -2,1,5인데 이 스케일러 곱을 모두 3개의 성분에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6, 3, 15 이렇게 되고 그리고 2A 벡터 더하기 5B 벡터 이거는 2배의 4,0,3 그리고 5배의 -2,1,5니까 먼저 스케일러 곱을 해주면 2, 4, 8, 2, 0은 0, 2, 3은 6 그러니까 8,0,6이고 5배를 3번 해주면은 -10,5,25예요. 그래서 각각 성분끼리 더할 거예요. 첫 번째 성분끼리 더하면 얼마죠? -2, 두 번째 성분끼리 더하면 5, 세 번째 성분끼리 더하면 31,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벡터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가 실수에서 성립했던 비슷한 성질들이 성립해요. 그래서 여기 ABC가 지금 V 서브스크립트에 n이 미첨자로 작게 쓰여져 있죠. 이거는 n차원 벡터를 의미를 해요. n차원 벡터들을 모두 모아놓은 거. 그래서 예를 들면은 A1, A2 해서 AN 성분이 n개가 있어요. n개. 지금 화면에 보이는 1번부터 8번까지 성질은 2차원, 3차원 뿐만 아니라 n차원 벡터에 대해서 모두 성립하는 성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CD, 굵은 글씨로 표현되어 있지 않은 CD는 스케일러예요. 수치, 상수예요, 상수. 그래서 1번 성질을 보면은 여러분 벡터 두 개를 더할 때 A, B를 더한 거랑 B, A를 더한 거랑 같다. 이거 무슨 법칙이죠? 1번은
교환 법칙. 2번은 A, B, C를 더하는데 BC 먼저 더하거나 A, B를 먼저 더하거나 같다. 이거는 무슨 성질이죠? 네, 결합 법칙. 3번은 A 벡터에 이 0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는 0벡터예요. 그래서 A 벡터랑 0벡터 더하면은 자기 자신 A 벡터가 나오는 거는 이 0벡터가 네, 항등원이라고 하고, A 벡터랑 마이너스 A 벡터 더하면은 0이 나오는 거는 이 마이너스 A는 네, 역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5, 6번은 네, 상수배를 A, B에 이렇게 분배해서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CD가 지금 스케일러인데 A 벡터가 있는 경우 CATA 이렇게 같다는 거는 네, 5번, 6번은 분배 법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7번은 CD가 스케일러 곱인데 스케일러 곱을 먼저 하고 A 벡터를 해도 좋고, 또는 D만 A의 스케일러 배를 하고 C를 나중에 해도 네, 결과가 동일하다는 성질이 7번이고요. 8번에서 1은 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스케일러예요. 스케일러. 그래서 1이라는 숫자랑 A 벡터 이렇게 곱한 거죠. 1에 A1, A2, AN 하면은 1은 여러분 이렇게 계산, 스케일러 곱을 해도 똑같죠? 그래서 1은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죠. 1하고 벡터랑 곱하면은 자기 자신 A 벡터가 나온다는 거. 이런 성질들을 공부했고, 다음에는 새로운 용어를 또 하나 소개를 할 건데요. 여기 V2라고 써있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죠? 네, 2차원 공간상의 벡터를 의미하고, V 서브스크립트 3 이거는 3차원 공간상의 벡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2차원에서는 1001, 1001이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은 2차원에서는 1001이고 3차원에서는 네, 100, 010, 001 이 세 개를 생각해 보면은 먼저 제가 3차원에서 벡터를 한번 그려볼게요. X축, 네, Y축, Z축. I 벡터는 X성분이 1이고 나머지는 00이니까 I 벡터는 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 J는 X가 0, Y가 1, G가 0이니까 이렇게 네, Y축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얘가 J예요. 그리고 K 벡터는 X가 0, Y가 0, G가 1이니까 네, 이렇게 K 벡터예요. 그래서 I, J, K는 각각 크기가 1이에요. I의 크기, J의 크기, K의 크기, 네, 이거는 다 1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I, J 서로 수식이죠. 그리고 J, I도 서로 수식이고 K, I도 네, 서로 수식이에요. J, K 그리고 K, I 서로 수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벡터인데 우리가 이 세 가지 벡터만 있으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I, J, K 이 세 가지 벡터만 있으면은 모든 벡터를 다 생성해낼 수 있어요. 그거를 영어로는 generate 한다고 하거든요. 또는 네, span 한다는 말도 써요. 그래서 이 generate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여러분 3, 4, 2 이거는 300, 040, 002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300은 3에 100, 040은 4배에 010, 그리고 002는 2배에 001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3배에 100이 뭐라고요? 네, I 010은 네, J 그리고 마지막에 2 곱하기 001은 K 2K 이렇게 돼요. 그래서 I, J, K만 있으면은 거기에 상수배를 하고 더하고 빼서 모든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베이시스 벡터라고 불러요.
베이시스 벡터. 근데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서로 수직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기 쉽기 때문에 표준이란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스탠더드 베이시스 벡터예요. 여러분이 이 벡터와 행렬에 대해 다루는 과목이 선형대수학인데, 선형대수학을 들으면은 베이시스 벡터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IJK뿐만 아니라 다른 베이시스 벡터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혹시 관심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기 바라고, 지금 베이시스 벡터는 유일하게 존재하지 않아요. 3차원 공간의 베이시스 벡터는 더 많은데, 우리가 IJK는 특별히 우리가 X축, Y축, Z축 상에서 보기 편하고 가장 기본이 돼서 많이 쓰기 때문에 스탠더드 베이시스 벡터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제를 들었는데 3, 4, 2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3i, 4j, 2k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동일한 벡터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준 기저 벡터, 그 표현된 벡터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 텐데요. 똑같아요. 지금 a 벡터가 i 플러스 2j 마이너스 3k 벡터라는 거는 a가 1, 2, 마이너스 3이랑 동일한 얘기예요. 또는 i, j, 3k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ijk에 위에 화살표를 썼죠. 여러분 ijk가 이름이 뭐였죠? 표준 기저 벡터예요. 벡터이기 때문에 ijk에도 위에 화살표를 써서 벡터임을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a 벡터는 1, 2, 마이너스 3인 거고 b 벡터는 4i, 7k니까 j 정분이 없네요. 그러니까 4, 0, 7이에요. 4i, 7k. 그래서 2a 플러스 3b. 이거는 2배의 i, 2j, 마이너스 3k이고 플러스 3배의 b, 4i 플러스 7k. 전개를 해주면은 2i, 4j, 6k, 그리고 12i, 21k. 인데 우리가 표준 기저 벡터가 같은 것끼리 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성분끼리, 즉 2i랑 12i랑 더하면 14i고요. j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쓰면은 4j, 그리고 k끼리 더하면은 15k,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단위 벡터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단위 벡터는 영어로는 유닛 벡터고, 이 유닛이란 말은 크기가 1인 벡터예요. 1 벡터예요. 그래서 만약에 A 벡터가 0 벡터가 아니면 A 벡터가 0 벡터가 아니면은 A와 같은 방향을 가지는 단위 벡터는 우리가 보통 유닛 벡터의 앞글자 U를 따서 U 벡터라고 쓰고, 이걸 단위 벡터는 A 벡터가 있을 때 그거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누어 주면은 이것을 단위 벡터라고 정의를 하고, 이거의 크기는 1이 돼요. 한번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U의 크기라는 거는 지금 U를 어떻게 정했죠? A의 크기로 나누어 줬어요. A를. 그러면은 이 크기니까 여러분 이 분모에 있는 거, 분모는 어차피 스케일러예요. A의 크기는 스케일러예요. 그래서 당연히 양수이고 루트가 있었으니까 양수이고, 그러면은 이거는 절대값 바깥으로, 크기의 바깥으로, 매그니튜드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 제가 지금 그린 컬러로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크기만 남겠죠? 이렇게. 맞죠? 그래서 신기하게 여기 이렇게 캔슬돼요. 그래서 답이 1이에요. 그래서 유닛 벡터, 단위 벡터는 A의 벡터를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누어주면은 크기가 1인 단위 벡터가 나와요. 그래서 2i-j-2k와 반응이 같은 벡터는 이거의 크기로 나눠주면 2i-j-2k. 크기는 어떻게 보죠? 각각 성분을 제곱해요. 그래서 2제곱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를 제곱해야 돼요. 계산하면 얼마죠? 네, 9가 되고 루트 9는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단위 벡터는 2i-j-2k 주어진 벡터를 지금 방금 전에 주어진 벡터의 크기 그러니까 3 이렇게 나누어주면 돼요. 그래서 다시 쓰면 3분의 2i 마이너스 3분의 1 j 그리고 3분의 2 k 네 이렇게 됩니다.